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6일 코멘트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36일 동안 탐색을 했던 북한에서 발사에 실패해서 서해안에 떨어졌던 정찰 위성 또는 발사체를 입수를 했고 인양 작업은 마무리가 되었고 군사적으로 효용성은 전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네덜란드도 폭염으로 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가 된 페드의 의사록을 보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사람과 내려야 한다는 사람들의 싸움이 팽팽했고 이번 달은 금리 인상은 없었지만 다음 달에는 아무래도 한 25bp 정도의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주식시장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개별 주식을 보다 보면은 디즈니나 아마존 같은 경쟁사들이 늘어나는 비용과 가입자의 감소로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로 잘 나가는 넷플릭스는 1.01%가 올랐고요. 또한 아이패드나 아이폰에 들어가는 4G의 특허 침해 소송의 최종전에서 텍사스에 본사를 둔 옵티스에게 져서 50파운드, 약 8조 2,600억 원 정도입니다.를 배상을 해야 할 애플이 주가가 빠졌습니다. 근데 아마 8조 되는 금액은 주지 않을 것이고 뒤에도 둘이 아마 얼마를 주고받을 거를 얘기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회사인 BYD는 30억 레알, 8,076억 원 정도를 브라질에 투자를 해서 아시아를 제외한 곳에 처음으로 전기차 공장을 만드는 것을 발표했으며 이곳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를 늘리려고 합니다. 천연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대륙에 중국 다음으로 인도가 신용융자를 포함한 많은 투자를 하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모디 수상의 행보를 지켜볼 이유가 있고요. HSBC는 인도에서 PB 영업을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공을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중국 기업들이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것을 발표했고요. 이것은 AI의 기술 개발에 있어서 중국의 접근을 막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에 IPO를 했고 그리고 우리 한화가 투자를 했다가 큰 손해를 보고 팔고 나왔던 니콜라라는 전기차 트럭 회사가 있습니다. 상장 폐지 위기를 겨우 벗어났으며 1분기보다 2분기는 전기 트럭의 판매가 도매 및 소매에서 급증을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수치는 100대도 훨씬 못 미치는 아주 형편없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그래도 4.3% 상승을 했고 올해 들어서는 35.59% 하락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72.39%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일본에서 판매를 늘리기 위하여 모델 3과 Y의 가격을 3%와 4%씩 인하를 한다고 발표를 했고 중국의 AI 스타트업 회사가 홍콩에서 IPO하는 것을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중국 정부도 AI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금융회사도 30년 만에 처음으로 은행업에 진출을 하게 해서 은행들 간의 경쟁을 늘리고 비용도 떨어뜨리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이럼으로써 큰 덩치가 큰 그러나 덩치만 큰 우리나라 은행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되게 조그만한 지방 은행들 이런 은행들보다는 이제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은행업 진출이 더 가속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은행업도 좀 더 효율적으로 효능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을 기대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작년에만 1,100개의 패밀리 오피스가 새롭게 세워졌고 동시에 그들이 현지인들을 고용했고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한 세금 우대 조치를 실시를 해서 해외의 수많은 부자들이 싱가포르로 들어오게끔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부도건한 부동산 개발회사인 쉬마오 그룹의 18억 불, 2조 3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는 경매에서조차도 사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투자가들의 흥미도 줄어들고 있고 부동산 경제를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로 보입니다. 호주의 중앙은행은 어제 기준금리를 4.1%로 동결을 했고 인플레가 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적절히 금리를 올린다고 했습니다. 또한 재정이 거덜난 스리랑카의 중앙은행은 이미 6월에 기준금리를 2.5% 인하를 했는데 이번 주에도 기준금리를 더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리랑카는 이미 IMF의 구제금융도 받았고 인플레도 낮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남서부에는 계절성 호우로 인하여 최근 15명이 사망을 했고 동북쪽에서는 오히려 폭염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7월 13일에는 태국의 새로운 총리가 뽑힐 예정이며 5월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들이 함께 지지하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피타 림자로엔라트 씨를 지금 인기가 엄청나게 없는 군부 출신의 현직 수상을 대체할 차기 총리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헝가리는 튀르키예가 승인을 하면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번 프랑스의 과격한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을 한 프랑스의 마카롱 대통령의 지지율이 3월 1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가장 시위가 과격하게 벌어졌던 7월 1일에서 2일 사이에 마르세유에서 27세의 남성이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을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바레인은 영국에 10억 파운드, 1조 6,55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영국의 금융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고 합니다. 현재 영국은 금융 서비스가 상당히 위축이 된 상태이며 프랑스로 금융회사들이 떠났고 인재들도 떠났기에 IPO를 비롯한 많은 자본시장 업무도 축소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990년에 홍콩에서 데뷔를 해서 홍콩의 팝, 칸토팝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만들었던 유명한 가수인 코코리가 주말에 있었던 자살 시도로 인하여 수요일에 48세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우울증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음반 및 상품 제작을 외부에 주문을 낼 때 하도급 규정 위반의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를 한 후에 엔터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하이브, SM, YG에 대해서는 화요일부터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재미난 사진을 카페에 붙였는데요. 홍콩의 성룡, 유덕화, 장하구, 양조위 등등의 그들의 나이와 또 그들의 동년배인 일반 사람들과의 사진이 함께 실린 재미난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머리만 검정색으로 염색을 해도 훨씬 어려 보입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목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